최근 들어 저희 매출의 성장이 주춤하다 보니 제 사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주된 요인은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상당수 쇼피셀러님들은 화장품 등 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쇼피에서 판매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제가 뷰티 카테고리를 선택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남아인들에게 서울은 동양의 밀라노라고 불린 만큼 한국은 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보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 및 포장 측면에서도 어렵지 않은 상품이다 보니 뷰티 제품들은 초보가 접근하기에 비교적 쉬운 카테고리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타 카테고리 대비 압도적인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카테고리는 참여하는 판매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판매가 어려워지므로 박터지는 상황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렴하게 사입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만 내가 제조와 유통을 통제하지 않는 내 상품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경쟁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숙제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을 없애거나 또는 최대한 낮추며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초보에게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에서 살아남기보다 경쟁이 덜한 카테고리로 이사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 선택이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사가는 카테고리를 고민하던 중 우연찮게도 그 실마리를 번장에서 찾았습니다. 집에 처박혀있던 G샥 중고 시계를 번장에 올렸었는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채팅을 해왔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린 듯한 말로 대화를 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거래를 위해 만나보니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구매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G샥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 기억에는 돌핀보다는 간지나지만 그래봐야 쿤바리 시계인 G샥인데 이것이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좀 황당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G샥에 대해 찾아보니 제가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 여전히 꾸준하게 발매되고 있었으며 저렴한 것들도 있지만 비싼 건 300만원에서 심지어 1000만원까지 가는 G샥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시계 구매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레이시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쇼피 이전에 제가 아는 말레이시아는 메르데카 컵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28회 메르데카 배를 안게 되는 한국 저희 채널의 상당수 구독자님들이 40대이신데요. 다들 아시죠? 메르데카 컵.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쇼피로 인해 조금 관심이 생겨 알게 된 말레이시아도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고 싱가포르와 같은 연방이었으며 술탄이 국왕을 선출하는 입헌군 주제이고 강성 무슬림의 나라 등등 이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 G샥에 말레이시아인들의 지갑이 열린다는 상황을 단지 이러한 얕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익숙한 지표인 인당 GDP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당 GDP는 약 12,000달러인데요.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정말 아주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인당 GDP가 12,000달러인 때를 찾아서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듯 우리나라의 인당 GDP는 2000년도에 11,292달러, 2001년도에는 1,630달러로 대략 2000년도 초반이 지금의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소비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1999년에 스타벅스 1호점이 이대 앞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PCS 폰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인당 GDP 10,000달러밖에 안 되던 국가에서 청바지 한 벌에 무려 40만원씩이나 하던 연예인 청바지로 유명했던 트루릴리전이 정말 날개도 친 듯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 유행하기 시작한 게 바로 명품백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막 직장에 취직하기 시작했던 제 여자 대학교 동기들이 고작 200만원 남짓 받던 월급을 모아 명품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김밥으로 때우면서 비싼 스타벅스를 사먹는 등 소득에 비해 비이성적인 소비를 한다는 의미로 된장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비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잘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나름대로 이 시점을 너와 내가 달라 보이고 싶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듯 너와 내가 달라 보이고 싶은 욕구에 의한 소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당 GDP 10,000달러 부근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과 유사한 경제력에 도달한 말레이시아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말레이시아에서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열심히 팔고 있는 락토핏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락토핏과 같은 제품은 잘 먹기만 해도 만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잘 싸는 것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보다 다양한 욕구들이 폭발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남아인들의 욕구는 벌써부터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한 카테고리에 쇼피에만 매몰되어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물론 초보이기 때문에 가진 한계라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초보라고 봐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동안 편견에 갇혀있던 저의 생각을 확장하여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이라 포장을 안 해도 되는 날이라 이렇게 한가로이 잡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꼭 투표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끝.